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 상가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상가함수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썸함수네요. 수학 상가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썸함수예요. 가로 열고 그냥 지급총액의 합계니까 범위만 그냥 지정해 주면 돼요. 그렇죠? 범위만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 범위에 대한 합계가 여기 나타나겠죠. 1900인 것 같아요. 1900만 원 이렇게. 썸함수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1급에서 나오면 좀 민망한 함수인데요. 이렇게 그래도 기본적인 함수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반올림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올림,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요 세 가지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함수예요. 얘 혼자 나오진 않지만 다른 거랑 섞여서 잘 나오죠. 그럼 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평균, 컴마 여기 이제 자릿수가 좀 중요해요. 출력할 자릿수를 나타내는데 넘짓이라고 되어 있네요. 넘짓. 여기서 만약에 0이라고 쓰면 소수점 첫째 자리, 그러니까 여기 소수 정수 부분만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뒤에가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정수 부분만 나오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다 1이라고 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하겠다. 그쵸?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 1하면 1의 단위까지 출력하겠다. 여기가 0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정답은 0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45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여기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출력하라 그러면 1이라고 쓰면 되고요.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만약에 정수 부분 1의 단위, 10의 단위, 100의 단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2, 3.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쓰면 여기가 5가 0이 되죠. 마이너스 2 쓰면 요 두 개가 0이 되고요. 마이너스 3 쓰면 이쪽으로 0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소수자릿수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마이너스 1, 2, 3. 자, 평균 이제 올림인데요. 라운드업 평균 0이라고 써주면 돼요. 똑같이 됐죠. 라운드 다운 평균 컴마 또 0이라고 써주면 돼요. 엔터 쳤을 때. 그쵸. 내림하면은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 있네요. 그래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봐봤고요. 그 다음에 표 3번. 자, 표 3번 제26셀에 썸 if를 이용해서 영업팀의 지급액의 총액을 구하래요. 이 지급액의 총 합계를 구하되 부서가 영업팀이 3개 있죠. 그러니까 얘와 얘에 대한 것만 구하겠다. 썸 if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예요. 여기 보면 범위, 조건, 더할 범위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범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조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할 범위가 나와요. 요 밑에 범위, 조건, 더할 범위. 이 범위가 뭐냐면 부서가 범위 됐죠?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영업팀인. 더할 범위는 뭐겠습니까? 지급총액. 됐나요? 그래서 부서가 영업팀인 지급총액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부서가 영업팀인 지급총액의 합계.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직위가 사원인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 그쵸? 성별이 여자인 직위수당의 합계를 구하라. 가족수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됐죠? 자, 30셀에 보면 K30셀의 마지막 문제 1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부서별, 직위별 지급의 총액의 합계를 구하되 sum if s를 구하래요. sum if s.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값 참조를 좀 잘 쓰셔야 돼요. sum if s. sum if s는 sum if와 틀리게 sum range가 먼저 나와요. 지급 총액을 먼저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범위 조건 이렇게 나와요. 범위 조건. 첫 번째 범위는 부서명이 뭐인 영업팀 그냥 쓰면 안 되고 여기를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위가 뭐인 대리인
요것만 봐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뭐가 틀렸나요? 아, 범위가 지금 틀렸네요. 지기가 컴마 대리인.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이 값은 맞지만 나머지 값들이 틀릴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영역이 잘 잡혀 있으니까 답이 나오죠. 근데 옆에 사원으로 가면 보세요. 얘가 지금 밀렸어요. 옆으로. 얘 옆으로 밀리면 안 되죠. 고정해 줘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렇죠? 사원은 옆으로 가는데 여기 영업팀도 옆으로 밀렸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과 움직일 곳을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했을 때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얘 두 개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얘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얘 지기. 지기가 이건가요? 지기. 그 다음에 부서명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범위들은 지금 전부 다 F4,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범위들은 잡아 끌었을 때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요. 그 다음에 좀 주의하실 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밑으로 끌었을 때, 얘는 지금 영업팀이 기획순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얘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쵸? 근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얘가 제30셀이죠? 이 숫자는 증가하되 제2열은 증가 안 하게.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서 F4를 한 번 누르면 다 되죠? 한 번 더 누르면 되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혼합 참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30이 31로 증가해야 되니까 이 앞에 달러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 J30으로 돼야 되고요. 얘는 반대로 밑으로 내렸을 때 얘가 30으로 증가하면 안 되고요. 옆으로는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F4, F4. 열은 증가하되 행은 고정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옆으로 잡아 끌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어때요?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잘 움직여져 있죠.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열 고정과 행 고정을 좀 잘 보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31이죠. 숫자는 증가하기 때문에 달러가 있으면 안 되겠다. 또 얘는 옆으로 가죠. 사원으로. 이랬을 때 여기가 K29네요. K29. 그렇죠? K29 옆으로 갔을 때 L29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는 고정되고요. 요 앞은 고정되지 안 되겠다. 고정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29는 고정되고 열은 고정 안 시켰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표 4번 볼게요. 문제 2번에 표 4. D36부터 E42셀 이 데이터에 여기 이제 음수들이 있는데요. 여기 음수를 이제 양수로 이쪽으로 다 이제 가져오겠다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음수를 양수로 전환해주는 함수, 절대값 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인수로 받으면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ABS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찍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쳤을 때 941이 나오죠. 옆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지금 음수가 양수로 이렇게 출력이 됐네요. 그래서 밑으로 잡아 끌면 완성이 되죠. 그래서 별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음수를 양수로 전환해주는 절대값 함수.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 MOD 있어요. 여기 보면 숫자는 285고요. 디바이저 나눌 값은 뭡니까? 25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10, 즉 285를 2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10이다. 자, 이거랑 비슷한 함수가 있죠. 커티엔트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만약에 수량과 나눌 수를 이렇게 해주면 11이 나와요. 몫이 구하는 거예요. 얘는 몫. 그래서 얘는 몫을 구할 때 이 함수를 써요. 만약에 285 나누기 25다. 11.4죠. 몫이 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나중에 또 한번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자, 표 6번에 TRUNC 평균 찍고 컴마 1 이렇게 됐어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출력이 되죠. TRUNC는 자르는 함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자르는 함수예요. 무슨 함수랑 비슷하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라운드 다운하고 비슷해요. 잠깐만요. 자, 라운드 다운하고 비슷한데요. 라로 UND의 다운 평균 컴마 1 이렇게 주면 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올 거예요. 뒤엔 다 00이죠. 그래서 라운드 함수랑 라운드 다운 함수랑 좀 비슷한 함수인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자릿수를 생략 가능하고요. 얘는 자릿수를 생략 못하는 거. 만약에 얘는 이렇게 해서 라운드 다운을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에러 나요. 하나 더 넣으라고. 근데 얘는 여기다가 생략을 가능한데 만약 생략하면은 뒤가 다 0이죠. 정수분만 출력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근데 지금 1 해주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이 된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에 1번 표 7번에서부터 볼 건데요. 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 부분만 출력해라 하는 함수가 있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찍어 주시면 정수 부분만 출력이 돼요. 그쵸? 뭐 다른 인수 필요 없어요. 숫자만 있으면 인티저 정수를 출력해 주는 함수. 자, 이제 기타 함수들인데요. sqrt, 뭐 팩토리얼, 파워, 뭐 exp, 파이, 랜덤 이런 랜드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볼게요. 는 sqrt 양의 제곱근을 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엔터 치면 이거 예전에 배웠던 루트 25를 뜻해요. 5525죠. 그래서 루트 25를 구해주는 함수가 sqrt다 됐죠. 그래서 sqrt 한 다음에 그냥 숫자만 찍어주시면 지가 5가 출력이 되죠. 자, 팩토리얼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계승값을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팩토리얼이죠. 이 값이 얼마인가? 120이 나오네요. 자, 파워는 5의 3승을 구하여라 라는 소리예요. 보통 우리가 파워 함수 없이 5, 박스에 3 요래도 125가 나오고요. 함수를 쓰고 싶으면 파워 거듭 제곱한 값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5,3 이렇게 써야 돼요. 5의 3승 125 똑같죠. 그래서 요 값하고 똑같아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파워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exp 지수 구해주는 함수예요. 2의 지수값이 얼마인가? 7.38 이렇게 나오네요. 파이 요거는 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 가로 열고 닫으면 3.141592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쵸? 원주를 구해주는 함수. 자, 랜드 무작위 함수예요. 0보다 크거나 크고 1보다 작은 0에서 1 사이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몰라요. 랜덤하게 나온다. 그래서 랜드 함수. 그렇죠? F9번을 누를 때마다 F9번 눌러보세요. 누를 때마다 수시로 변하는데 절대 1을 넘지 않아요. 0과 1 사이의 값만 추출이 돼요. 랜덤 함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문제 볼게요. 문제 4번에 표 9번 보시면 프로덕트 함수가 있어요. 곱의 함수인데요. 곱하는 함수. 프로덕트 인수들을 곱해요. 이거 여기 안 찍히니까 위에 찍고 내리면 요 세 값의 곱은 얼마인가? 70이죠. 35에다가 2를 곱하니까 70. 요 두 개, 세 개를 곱하면 240. 그래서 프로덕트는 곱을 구해주는 함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범위로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도 는 프로덕트 이렇게 범위를 잡아도 뭐 값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값을 찍거나 범위를 잡거나 뭐 정답 처리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곱을 해주는 함수라고 보면 되고요. 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썸 프로덕트. 자, 썸 프로덕트는 배열이 나와요. 범위와 범위
이렇게 나오면 엔터 치면 3050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단가의 총 합을 구할 때 이 두 개를 곱하죠. 그럼 이게 금액이죠. 이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죠.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하고요. 얘를 더해주는 함수. 그래서 썸과 프로덕트가 합쳐 있다. 그래서 썸 프로덕트 함수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수량의 범위, 수량 곱하기 단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수량의 범위, 단가의 범위.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총액을 구해줍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한 번에 구할 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랜드 비트윈이라고 있어요. 랜드 함수보다 약간 발전된 형태인데요. 값을 지정해 주면 돼요. 첫 번째 값과 끝나는 값을 지정해 주면 여기죠. 첫 번째 값과 끝나는 거 값을 지어주면 요 사이의 값이 반복돼서 나와요. 이렇게. 이거 꼭 로또 번호처럼 생겼는데요. 11, 34, 21, F9번 누를 때마다 번호가 다 틀려지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1과 45 사이에 있는 숫자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랜드 비트윈은 시작값과 끝값을 정하면 그 사이의 값이 나오더라. 그냥 일반적인 랜드 함수는 그냥 무작위 수가 나오더라. 1부터 0 사이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랜드 비트윈은 약간 더 효용성이 더 높을 거예요. 랜드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과 삼각 함수는 마치도록 할게요.